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의 접전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자유, 공정, 경제 성장을 키워드로 내세운 만큼 경제 관련 공약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앞으로 달라질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동산 관련 공약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적인 폐지를 포함해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정책과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이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점이 달라진다고 보이는데요. 뭐 그중에서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건 집값을 잡겠다이지 않겠습니까? 네. 즉, 이 규제를 하고 뭐 수요를 억제하고 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이 양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시장 기능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안전진단이라든지 또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면 연쇄적으로 집값이 폭등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어쨌든 서울과 수도권의 그런 주택 공급을 굉장히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80% 상향 등 여러 가지로 그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여러 가지 이 세금으로 지금 부동산을 이 집값을 이제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역으로 그런 많은 그런 세금들의 조정을 통해서 도리어 퇴로를 좀 열어주고 집을 이제 처분하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퇴로를 열어주고 너무나 과중하게 세부담이 있었던 부분들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목표인데요. 네. 공시가격 뭐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이제 그 현실화 계획, 로드맵을 다시 재수립하겠다라거나 혹은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처분하는데 퇴로를 열어준다거나 또는 뭐 주택 보유세, 뭐 거래세, 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세금도 완화하고 규제도 풀고 공급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자본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계획하고 있죠.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주식이나 코인 등을 포함해서 자산 부문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거예요. 주식 양도세.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목표대로 폐지될 수 있을 것인가잖아요. 현 정부는 주식 이 양도세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그 공표도 해놓은 상태고요. 2023년.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이 목표는 이겁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된다. 일단 일반 투자자나 개미 투자자가 이 주식 시장에서 이 대주주라든지 혹은 큰손 기관 투자자 못지않게 수익을 얻어가려면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주식 양도세가 도리어 주식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로서 국회 즉 180석을 갖고 있는 지금 민주당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한다면 과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목표대로 이 주식 양도세가 폐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가장 이 주주들을 기존의 어떤 주주들의 가슴에 멍울이게 만드는 게 물적 분할이잖아요. 네. 이 물적 분할 부분도 일단 윤 당선인은 요건을 강화하겠다. 또 물적 분할 후 기업 공개를 할 때 일단 별도 회사를 이렇게 상장할 경우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나 혹은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도 일정 비율 주식을 배정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공매도 부분은 또 지금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네. 기존 주주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공매도라는 그런 그 걸림돌이 그 여러 가지 정보라는 측면, 뭐 또 제도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폐지를 굉장히 주장해 왔는데 네. 일단 이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그 부분에서도 다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제를 하겠다. 주가가 너무나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그런 제도라든지 혹은 공매도 감시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 특히 이제 무차익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서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서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코익 수익 코인 부분도 일단 가상자산 부분도 현재 250만 원의 이제 이 세율 이 기준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 부분도 이것 외에도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제도전에 또 보완을 하겠다고 지금 공표한 상황이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네요. 또한 윤 당선인이 윤석열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본시장 공약 외에서 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회계 내지는 공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특히 일반 투자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시각에서 자본시장을 투명성을 이제 그 기초로 해서 확립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렇게 이 증권 범죄와 관련돼서는 수사 및 처벌이 전 과정을 재편을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이제 현실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소상공인 살리기 50조 원의 재정 자금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비례 지원을 하고요. 또 임대료 나눔제, 그러니까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그다음에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겠다라고 임대료 나눔제도 이 부분부터 이제 먼저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그 연구 개발비 지원이라든지 또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또 부동산 자본시장 등 관련 공약 추진을 위해서 새 판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가 가동 준비를 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금융당국 수장 교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럼 인수위 기간 동안 가장 뜨겁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는데요. 네. 작은 어떤 제도는 좀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정부 조직 개편 같아요. 인수위가 출범을 하면 어떤 정부
어떤 인수이든 사실 그 행정 조직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정부 조직이 언제나 개편됐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나 이번 윤석열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건 현재의 조직에서 중복되는 부분 또는 산업화 또는 개발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능들인데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부분들을 다 걷어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디지털 플랫폼,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금 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그 기구들이 통폐합되거나 혹은 중복되는 것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재조정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는 네. 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어쨌든 공방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의 많은 기능들을 이제 또 다시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부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 폐지를 지금 뭐 내걸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부로 뭐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완전히 폐지해서 다시 보건복지부나 고용부를 되돌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AI 기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재부, 과기부 또 산업부 이런 부서들의 중복된 기능들 아까 말씀드린 개발 시대에 있었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 언제나 이제 정부의 말기, 정부의 초기에 굉장히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동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질 건지 또는 뭐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이제 공회전 그러니까 일단 이 가장 엎드리고 어떻게 될 건가 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수위가 한 2개월 정도 지속이 됐지만 이 새로운 정부는 이런 인수위에 나온 어떤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어쨌든 이 조직도 재편을 해서 투자자들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변화할 경제정책 내용 내다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